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40대입니다. 사실 이혼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번 주저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 절 아껴주신 시댁 식구들에게 죄송스러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한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사람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저희는 장거리 연애였고 남편과 저는 끝과 끝 지역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결혼을 하자더라고요. 수연아, 우리 이제 결혼하자. 연애한 지 벌써 5년째잖아. 이렇게 오래 만나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고, 우리 서로 정말 잘 맞았잖아. 너랑 함께라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평생 너 먹여 살릴 테니까 결혼하자. 갑자기 사는 곳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줄게. 창수 씨, 지금 결혼하려면 직장을 아예 그만둬야 하고 창수 씨가 혼자서 생활비 벌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아니면 그쪽으로 한번 직장을 알아볼게. 나중에 취직하고 천천히 결혼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지금 그만두면 언제 취업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당장 결혼하는 건 창수 씨한테도 너무 부담이잖아. 나도 창수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아. 우리 5년 동안 제대로 같이 있어 본 적도 별로 없고, 이대로 계속 연애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살짝 말은 해놨는데, 마침 전세 준 집도 내년에 빈다고 하고, 지금 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다 보면 내년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직장 구하면 될 것 같아. 수연아, 너 고민하지 말고 결혼하자. 나만 믿고 시집 와. 정 걱정이 정말 많았지만 남편이 사는 지역에 가서 취업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시댁에서도 마침 딱 비는 집이 있다면서 결혼을 환영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바로 시부모님과 신우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점이었는데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고 시댁에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쉴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무조건 제 편일 것 같았던 남편이 빌런이었어요. 아, 다들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설거지는 며느리한테 맡겨야지. 여보, 지금 뭐해? 얼른 가서 설거지해. 오늘 기름기 많은 거라서 뜨거운 물로 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집 온수 따로 안 틀어서 하니까 물 끓여서 하던지 해야 돼. 엄마, 얼른 여기 앉아. 아니, 며느리가 왔는데 왜 다들 주방에 들어가 있어? 여보는 지금 왜 계속 소파에 앉아 있지? 얼른 움직여. 장수야, 너 지금 뭐하니? 수연이한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됐어. 우리가 하면 되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장수 너나 수연이 데리고 앉아 있어. 얘가 갑자기 왜 그러나 몰라. 수연아, 미안하다. 제가 결혼하더니만 마음이 너무 신났나 봐. 집에 가면서 한 소리 좀 해야 되겠어. 제가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래? 그렇게 엄마 설거지하는 거 걱정되면 네가 와서 고무장갑 껴. 에이, 엄마 왜 그래? 내가 며느리 들어오면 엄마 손에 물 묻힐 일 없게 해준다고 했잖아. 여보, 얼른 가서 설거지해. 뭐하고 서 있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들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여보, 여기까지 와서 매일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어? 음식을 엄마가 했으면 얼른 일어나서 설거지는 여보가 해야지.
엄마도 자꾸 해줘 버릇하지 마. 나중에는 아예 안 한다니까.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주방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 들어오면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나서서 그랬어야지. 자기도 안 하면서 누굴 보고 시켜? 에휴, 미안하다, 수연아. 제가 왜 저러는지. 내가 나중에 따끔하게 혼낼게. 알았지? 오늘은 이만하고 들어가서 쉬어. 피곤할 텐데 너무 늦게까지 우리가 붙잡아 뒀나 보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혹시나 시집살이를 시킬까봐 먼저 선수를 친 건가 싶었어요. 자신이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시키지 않겠지 싶어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빨리빨리 움직이라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항상 혼내기 바빴죠. 집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시댁에 가면 왜 자꾸 나보고만 빠릿빠릿 움직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한테 뭐 시킬까봐 당신이 나서서 그러는 거냐고. 혹여나 그런 거면 그러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다들 어색하고 아직 적응 단계인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니까 다들 눈치만 보잖아. 다음에는 좀 그러지 마. 뭔 소리야? 당신이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잔소리하게 생겼어? 나는 진짜 아무리 주변을 봐도 며느리가 들어가면 다들 주방일은 며느리 몫이 된다고 하는데 여보는 진짜 편한 집에 시집 왔네. 그렇지? 그래도 당신처럼 그렇게 안 움직이는 며느리는 처음 본 것 같아. 내가 더 화내기 전에 당신도 좀 눈치껏 움직이고 그래. 나는 슬슬 화날 지경인데? 뭐? 그럼 진짜로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지금까지 화냈다는 거야? 지금 여보 뭐 하자는 거야? 솔직히 어머님이나 아버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시고 그러니까 편한 건 인정해.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 나서서 일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다고 정말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나름 일하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서서 나보고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 왜? 난 당신 말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며느리가 되면 그만큼 시댁의 할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당신 집 구하는데 돈 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엄마 아빠 집에서 살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더 나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전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더니만 갑자기 효자병이 났는지 주말만 되면 남편은 시댁에 가자며 아침 일찍부터 재촉하곤 했죠. 물론 저야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 크게 힘들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그때 당시에도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유일하게 쉬는 주말에 저희가 가는 걸 그다지 좋아하시진 않으셨어요. 아가, 장수 혹시 어디 아프니? 제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가까이서라도 혼자 살 때는 집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던 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주말마다 자꾸 온다고 하는 거니? 아휴,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수연아, 오늘은 진짜 오지 마. 안 와도 되고, 다음 주도 안 와도 돼. 제가 갑자기 오겠다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화내고 끊었는데, 그런데도 가겠다고 하면 오늘은 그냥 싸워서 오지 마.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피곤하시죠?
저희 가면 또 밥도 신경 쓰이실 테고 자주 뵙는 건 저는 너무 좋은데 갈 때마다 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 저는 남편이랑 주말 내내 집에 있는 게 힘들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주말만 되면 집안 구석구석 먼지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집안 꼴이 난리라면서 지적하고 있어요. 어쩜 좋아요? 아이고,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아들을 잘못 키운 모양이야. 걔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런다니? 밖에서 쓸데없는 말을 또 듣고 왔나 보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걔가 하는 말 무시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디서 헛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는 걸 거야. 저러다가 말겠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쟤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는 효자 아들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마라. 너만 피곤하겠구나. 차라리 걔랑 말을 하지 마. 왜 그러냐 이유 말할 때까지 한번 꾹 참고 있으면 알아서 미안하다고 할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한번 남편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안 되면 어머님이 해보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죄송하네요. 어머님, 아버님 피곤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왜 그러는지 저도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신혼 초부터 남편이 계속 저러니 저는 남편과 대판 다투게 되었고, 싸우고 일주일이 지나고 났을 때부터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전 대꾸도 안 하고 무시했고, 그렇게 전 한 달을 꾹 참고 견뎠어요. 그제야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니 남편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선배들이 뭐라고 하길래 결혼 초반에 길을 확 잡아야 나중에 결혼 생활이 편하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당신한테 하니까 좀 기죽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아서 내 의도는 아니었어.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내가 진짜 미안해. 안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매일 혼나고 있어. 당신이랑 싸웠다고 하니까 싹싹 빌라고 하시더라고. 뭐? 고작 내기 꺾으려고 지금 그랬던 거라고?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무슨 생각을 갖고 결혼을 한 거야? 부부 사이에 무슨 서열이 있어? 무슨 길을 잡고 말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당신 데리고 우리 집 갔을 때도 그래 볼까? 그럼 당신 기분은 어떻겠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상처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야 편하다고 하길래. 결혼한 사람들 다 그 소리를 했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할게. 당신한테 미안해서 내가 면목이 없다. 되지도 않는 기싸움은 신혼 3개월 만에 막을 내렸지만 전 그게 전조 증상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5년 동안 장기 연애를 해서 그런지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았죠. 연애 시절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진실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성실함은 어디 가고 게으르고 충동적인 사람이 앞에 있었죠.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서는 세를 주던 곳을 남편 명의로 주셨고 저희는 그곳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압류 통보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집을 담보로 투자를 하면서 날려먹었던 거였어요. 집안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시모는 울며불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니? 걔가 어떻게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유, 너무 미안해. 우리가 너무 쉽게 집을 해줬던 것 같아. 네가 아들이랑 헤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수습은 해줄게. 집은 어떻게든 안 날리게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벌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자기 집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 사는데 보태준 것도 없는데 참견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게 더 기가 막혀요. 저 사람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어떡해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애초에 아들한테 진명이를 주는 게 아니었어. 일단은 걱정 말고 우리가 급한 대로 수습은 해볼게. 그리고 명의는 다시 가지고 와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이번에는 정말 크게 혼을 내야 할 것 같아. 제가 정신을 차릴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상황이 급하니 어떻게든 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시댁에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남편이 철없이 만든 빚을 해결해 주셨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어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곤 했지만 사실 저는 시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죠. 다행히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일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일은 수습이 됐지만 시부모님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시모는 심한 신경성 질환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자주 어지럽고 쓰러지셔서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했는데 시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제가 시모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선 신우는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가서 엄마를 돌봐야 하는 건데 언니한테 맡겨두고 저 혼자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정말 고맙고 이번 달까지만 오시고 다음 달부터는 다른 분 고용해서 오시라고 하려고요. 제가 언니 고생한 건 꼭 챙겨드릴게요. 오빠가 또 사고치고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오빠 때문에 언니까지 이게 무슨 고생인지 너무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머님 모시는 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리고 아가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도 요즘은 전보다 어지러운 건 덜 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요즘 새로 일 시작하신 거 아시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일하시니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뭐. 그리고 어머님도 불편하신데 다른 분 오시라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계시는데 모르는 사람 오시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언니, 저는 언니 때문에 마음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된 거 다 오빠 때문이니까 오빠한테 책임지라고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언니한테 뭐라고 할 테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저 근무지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신청은 해뒀어요. 빠르면 다음 달쯤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 지역으로 옮기려고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언니가 조금만 고생해주세요. 미안해요. 아가씨, 나중에 내가 진짜 도움 필요할 때는 아가씨가 도와주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번에는 다 같이 노력해서 어머님 건강 빨리 되찾을 수 있게 해보자고요. 다행히 시모는 점점 건강이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신우까지 같은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신우는 바로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신우와 시부모님께선 저에게 항상 고마워하셨고 뭐라도 더 챙겨주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음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또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 100만 원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에 생활비 10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됐던데 이거 맞아? 공과금이랑 이런 저런 거 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0만 원만 생활비로 줄 거면 차라리 당신 모임 비용을 남는 돈에서 빼서 보내. 솔직히 전부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당신이 생활비에서 보내라고 하니까 별다른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앞으로 100만 원만 줄 거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당신 남는 돈에서 보내야지. 그럼 당신한테 줄 생활비 없지. 내가 왜 애쓰게 번 돈을 당신한테 주겠어? 그나마 집안 살림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주는 거지. 뭐 돈 한 푼 벌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거라도 받기 싫으면 받지 말던가.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이 나가서 벌면 되겠네.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생활비가 적다고 하냐? 애초에 주는 대로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맞춰서 살 수가 있어야지. 생각을 해봐. 공과금이나 당신 모임 비용, 당신 보험, 당신 저축 이런 거 빼고서 더 줄일 게 뭐가 있는데. 내 핸드폰 비용도 못 내준다. 개인적으로 사는 화장품도 못 사게 해서 어떻게든 알바 나가는 나는 안 보이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 개인적으로 쓰는 돈 당신이 알아서 내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더 줘. 뭐? 아우, 진짜 도둑이 따로 없네, 따로 없어. 그래, 그럼 다음 달부터 50만 원 더 줄 테니까 그럼 됐지? 야, 내 주변에서는 너처럼 가정주부 하면서 그렇게 돈 많이 받는 사람 없거든? 지금까지 10년 동안 먹이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뭐? 에휴, 네가 그러니까 내 일이 잘 풀릴 리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 챙긴 건 뭐고? 일하겠다고 했을 때 당신 그럼 시부모님 누가 모시냐고 했던 건 기억 안 나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왜 이제 와서 일 안 하냐고 타박이야?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나도 일을 했지. 그런 말로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였으면 애초에 나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생활비도 적게 주면서 저에게 낭비를 한다며 말을 하곤 했는데 시모가 몸이 좋지 않으니 제가 쉬면서 돌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러던 중 오랜만에 저는 친정으로 일주일 동안 가 있게 되었고 친정에서는 오랜만에 온 딸을 너무나 반가워했어요. 그동안 시모가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니 친정에 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신우가 일주일 쉬는 동안 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갔으니 친정 식구들에게 밥을 대접해 주고 싶었고 그래서 비싼 곳은 데리고 가지 못해도 수육이라도 사서 밥상을 차리고 싶어 남편에게 10만 원어치 고기를 사겠다고 말을 했죠. 땅을 파봐라. 10만 원이 나오나. 하여튼 밖에서 돈 한 번 못 벌어본 애가 10만 원은 우습지? 그럴 돈 있으면 거기서 그러지 말고 저축을 해. 어떻게 함부로 남편 돈을 쓸 생각을 하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10만 원? 단돈 1원도 못 쓰니까 전 그렇게 고기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돈 직접 벌어서 쓰던지. 뻔뻔하게 어디서 10만 원을 쓴다는 소리가 나와? 내가 당신네 집에 한 게 얼만데 지금 고작 10만 원이 아깝다고 소리 지르는 거야? 난 당신네 집에 10만 원보다 더 했어. 이거 왜 이래? 그렇게 돈 잘 벌어서 나한테 고작 100만 원 남짓 주는 거냐?
당신이야말로 뻔뻔하네. 나한테 당신 엄마, 아빠 다 맡기고서는 어디서 나보고 뻔뻔함을 노네? 양심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몇 년 만에 친정에 왔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처가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 당신이 안 간 거잖아. 왜 내 핑계를 대지? 그리고 굳이 꼭 고기를 사드려야 되겠어? 원래 오랜만에 보는 부모가 맛있는 거 사줘야 맞는 거 아니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아, 거기 간 김에 음식 좀 싸가지고 와. 장모가 해준 김치는 내 입에 맞는 거 알잖아. 기왕 간 김에 김장도 좀 배우고 할 때 좀 넉넉하게 해서 가지고 와.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화가 잔뜩 났지만 혹시라도 타지에서 남편에게 구박받으며 사는 걸 친정 부모님이 아실까 걱정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보냈어요. 다행히 가지고 있던 비상금이 있어 비상금에서 부모님 고기도 사드리고 옷도 잔뜩 사드렸죠. 그렇지만 친정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고 남편과 정말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 내 유지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잘 사는 집에 시집을 가서 그런 건지 50평 집을 마련했더라고요. 집들이를 한다고 하길래 가봤는데 신우가 저를 보더니만 연신 고맙다며 말을 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는데 남편은 희죽희죽 웃으며 역시 오빠밖에 없지 않냐며 신우 남편한테도 잘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고선 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신우가 했던 말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고맙다니? 솔직히 요즘 돈이 별로 없어서 신우한테 제대로 선물도 못했는데 아까 너무 고맙다고 하길래 좀 놀랐어. 당신 아가씨한테 뭐 해준 거야? 뭘 해줬길래 저렇게 고맙다고 해? 매제한테 말하라는 건 또 뭐고? 아, 별거 아니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매제 이번에 사업하는 거 거기 잘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야. 그리고 좋은 집에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우리 집 면도 살지. 그래야 우리 집도 잘 봐주고 나도 잘 봐줄 거 아니야. 뭐 조촐하게 시작하라고 푼돈 좀 대줬어. 그랬더니 걔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네. 역시 돈이 좀 풀려야 고맙다고 하나? 고작 1억인데. 뭐? 1억? 당신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서 줬다는 거야? 아니,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번 주에 처가에 돈 10만 원 쓴다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더니만 자기 동생한테는 돈을 지원해 준 거야? 거기다가 1억이나? 어떻게 나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상황이 안 좋지 내 상황이 안 좋냐? 하여튼간 내 돈이 지 돈인 줄 아나? 그냥 내 돈으로 해준 거니까 넌 상관할 필요 없어. 그리고 고작 1억 해준 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네가 니네 집 해주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나한테 해달라고 해? 양심 있냐? 남편의 말에 전 이혼을 결심했고 더 이상은 남편과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과 신우 모두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평생같이 살아야 하는 남편을 대신할 수는 없어서 전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러자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이혼하자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돈 한 푼, 직장도 없는 애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뭔데? 에휴, 내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그냥 살아. 네가 나랑 헤어지고 잘 살 것 같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애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안 된다고 네 발목이라도 잡을 줄 알았어? 하나도 안 무섭거든? 마음대로 해. 그래,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근데 당신 나한테 위자료 줘야지. 아, 노름하고 있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어? 신우한테 준 그 돈 당신 노름하면서 땄다며? 아마 그것보다 배는 잃었다던데, 맞지? 아마 그걸로도 당신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지금까지 한 짓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해. 뭐? 위자료는 무슨? 헛소리 좀 그만해. 사람이 바깥 생활도 해야지 이성을 찾지.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야말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우리 엄마 아빠 집인 거 잊은 거 아니지?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으면서 위자료는 무슨?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쓴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헛소리는 당신이 하고 있는 거지. 이 집 명의 내 거인 거 몰랐어? 당신 그렇게 사고치고 당신 부모가 나한테 명의 넘겼어.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와 당신 부모 집이니 달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 부모, 당신 집안 이 집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디 법적으로 가려보자고. 제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자 남편은 난리가 났고, 남편은 자기가 번 돈도 아니면서 자기 재산이라 주장한다면서 분개를 했죠.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한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었는데, 남편은 집에서 한 일이라곤 정말 직장만 나간 것 뿐이었어요. 집에 꼴랑 100만 원만 10년을 가지고 와놓고서는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던 거였고, 그동안 남편이 사업한다, 투자한다, 어쩐다 하면서 날린 돈 수억과 시부모 재산까지 다 날리고 나니 전 겨우겨우 남은 재산을 탈탈 털어서 관리했어요. 재산 증식에 남편은 관여한 바 없이 오히려 매번 탕진하기만 했다는 걸 강조했고, 거기다가 남편은 노름으로 이미 수억의 빚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으니 당연히 남편은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했고, 시부모님도 저희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오히려 절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도 미안해할 필요 없는 거 알지? 네 덕분에 내가 그렇게 아플 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어. 우리 딸도 항상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철없는 아들 제대로 키우지 못해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 사고 쳤을 때 네 발목 잡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니었을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항상 감사드렸어요. 누구보다 저 아껴주시고 위해주셨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 명의 말인데요. 그때는 남편이 다시 사고 칠까 생각하셔서 저한테 넘겨주셨던 것 같은데 이건 언제 처리를 할까요? 다시 돌려줄 필요 없어. 그건 다 네 몫이야. 아들한테 줘봤자 걔는 또 그거 날려먹을 테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우리가 그걸 다시 갖는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을 거고 들어보니 아들이 위자료도 줘야 한다던데 걔가 지금 뭘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니.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그 집 그냥 처분하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구나. 더 이상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거라며 이젠 절 놓아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면서 절 탓하시지도 않고 응원해 주셨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좀 철이 없었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말이야. 스트레스 풀려고 그냥 지인이랑 같이 했던 건데, 이렇게 빚이 많이 생길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 나 진짜 반성해. 요즘 노름 중단 치료도 받고 있다니까.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당신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안 볼 거야? 당신을 누구보다 존경하는 우리 동생 앞으로 못 봐도 괜찮아? 내가 왜 못 봐? 내가 안 볼 건 당신뿐이야. 어머님, 아버님 가끔씩이라도 연락 드릴 거고, 아가씨도 당신이랑 상관없이 나랑 연락하고 싶대. 당신 가족들도 당신 손 놓은 것 같은데 어쩌냐? 그러게. 사건 사고 치지 말고 성실하게 살지 그랬어. 제 잘난 것만 알고 사니까 이러지. 당신이랑은 다시 잘 될 생각 전혀 없고, 시댁 식구들도 오히려 이제 떠나가라고 내 등 떠밀고 있는데 내가 왜? 여보, 왜 그래? 당신 아직 나 사랑하잖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사고 친 건 알아서 수습할게. 미안해. 내가 사과하고 집에서 죽은 듯이 지낼 테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생활비, 아니, 월급 그냥 통째로 당신한테 줄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시 살기만 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당신이랑 결혼 10년 생활하는 동안 난 하루하루 돛 닦는 심정으로 살았어. 그나마 당신 부모, 당신 동생이 좋은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참은 줄 알아. 앞으로는 당신한테 안 참을 거야. 그러니 내 인생에서 제발 좀 빠져. 남편을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은 제 이혼을 지지해 주셨고, 저에게 줬던 진명이 또한 아무런 문제를 삼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10년 동안 고생한 저에게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고,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름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지역 공장에 들어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시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실시간 없이 일을 하더니만 그나마 허짓거리는 안 하는 것 같다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쩌면 아들 곁에 끝까지 남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혼하고 새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요즘은 다시 사회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세상에 정말 나쁜 시댁 식구들도 많은데, 아마 저도 그런 시댁을 만났다면 한참을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좋은 시부모님 신우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받게 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예요. 늘 여기에 글을 써야지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늘 망설이다가 오늘에서야 글을 써요. 저도 어린 나이에 참 별의별 일을 겪어본 것 같아 공유하려고 글을 올려요. 평생을 저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은 열심히 남의 집 일을 하시다가 제가 성인이 돼서야 중국집을 인수하셨습니다. 평생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신 아빠가 드디어 본인 가게를 창업한 것이죠. 본인들의 가게를 차리는 게 평생 꿈이신 부모님인 것을 알았기에 저조차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가게를 차리다니. 아휴, 이제 우리 딸 시집 갈 때 번듯하게 준비해서 보낼 수 있겠어. 자나깨나 우리 봄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봄이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빠가 그래도 솜씨가 있어서 아마 장사는 엄청 잘 될 거야. 엄마 아빠가 걱정이지. 힘든데 창업까지 하고 요식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봄이가 축하해주니까 너무 좋네. 그래, 우리 가족 이제 더 열심히 살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한번 힘내보자. 부모님의 개업과 동시에 전 연애를 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전 7급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대학병원 레지던트였어요. 의사인 남자친구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 역시 딱히 꿀릴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대놓고 말이죠. 뭐? 중국집 딸내미?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아휴, 내가 너 그러라고 어렸을 때부터 뒷바라지 하면서 공부시켰는 줄 알아? 나 진짜 입에도 담기 싫다. 어떻게 중국집 하는 집 딸을 데리고 와? 공무원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숨 막힐 거야?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셔서 중국집 하는 건데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는 일용직 하시면서 저 이렇게 키우신 건데 이제 와서 왜 엄마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봄이 허락해 주세요. 착한 애예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래도 너희 아빠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과거 일은 생각하고 살고 있니? 남들은 네 아빠 일용직이었던 것도 몰라. 알겠어? 너 그런 과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굳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까. 남편의 집은 어려서 엄청 가난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일용직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나이가 드시고 지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어머님과 남편은 어렵지 않게 생계를 꾸려갔던 거죠.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는 본인의 과거를 잊은 채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리고 늘 차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님이어서 걱정은 했지만 결혼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과 남편에게 어머님을 잘 설득시키라고 했어요. 나 당신이 어머님 설득 못하면 결혼 안 해. 그런 줄 알아. 중국집 하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참 자기네도 어렵게 살았다며.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일단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설득해. 그러기 전엔 나도 반대야. 너까지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너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엄마도 다 허락하실 거야. 그리고 어렵게 사셨던 분이라서 그냥 혼자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 거야. 내가 더 좋은 집에 장가가길 바라시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우리 진짜 가난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줘.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전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어머님을 설득시키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절대 안 되겠다고 하였죠. 불행 중 다행인지 남편이 끈질기게 어머님을 설득한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꾹 참으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부모님이었기에 이런 모욕도 다 견뎌내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남편이 믿기도 했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볼 일이 많이 있겠어요. 결혼식이나 이럴 때나 보는 거지. 에휴. 사실 이 결혼 딱 보면 우리 아들이 굉장히 믿지는 결혼이잖아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옛날 공무원이지. 요새 뭐 철밥통 아닌지도 오래됐고. 네? 뭐 사돈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딸아이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게 하며 키웠어요. 그러니까 딸아이 좋게 봐주시고 애들 축복만 바라죠, 우리.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 뭐 사도는 좋으시겠죠? 어디 의사 사이를 보시겠어요? 언감생심? 말이 의사지. 요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얼마나 고귀한데. 우리 아들 남주기 아까웠는데 진짜 땡 잡으신 거예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무례예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자네 의사 만드느라 아주 고생하셨나 보구만. 뭐 사돈 고생하신 건 저도 익히 들어서 합니다만 어디 귀하지 않은 자식 있겠나요? 저희 딸도 그저 귀하게 자랐다고 여겨주세요. 어느 자식이 아깝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왕 시키기로 한 결혼 우리 웃으면서 시켰으면 좋겠네요. 저라고 딸아이가 매우 아깝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아셨죠? 엄마는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게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놓으셨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했는지 저희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 자체에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사사건건 중국집 얘기를 꺼내며 저희 집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건 일상이었어요. 속상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머님과 언쟁이 오갔어요. 너 알고 있지? 장호한테 듣긴 했니? 결혼 반대했다는 거. 내가 우리 창호 눈에 눈물 뺄 수 없어서 허락한 거지만 참 의사 집안에 너무 처가가 빽이 없는 거 아니니? 내 친구들이 들으면 기겁할까봐 내가 이런 거 얼마나 숨기는 줄 알아? 왜 숨기세요? 전 저희 부모님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데요. 굳이 숨기실 필요 없어요. 중국집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숨기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창훈 씨한테 듣기론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거죠. 오히려 그런 게. 뭐? 어렵긴 누가 어려워,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얼마나 명망 있는 집안인데? 참나, 장호가 뭘 오해하고 너한테 잘못 얘기했나 본데? 아니다. 너랑 공감대 형성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요즘 세상에 위아래가 어디 있나요? 저도 며느리로서 잘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희 집안에 대해 선 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라고? 우리 아들 레지던트 끝나면 전문의 시험 보고 바로 개원할 건데 너네 집안이 그거 도와줄 수 있어? 아, 어머니, 설마 그런 것 때문에 저 반대하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당연히 생각해야지. 너 의사 남편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고생해서 키운 건데 네가 거저 먹어? 거저 먹다뇨. 저 한 번도 이한테 꿀린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며느리를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원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여자를 데려오길 바랬어. 넌 딱 보자마자 빈티가 줄줄 흐르는 게 아니나 싶었다. 아휴.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남편 개원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냐며 대놓고 물어보셨고 저희 집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자 역시나 어머님은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혀를 차셨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긴 했지만 최대한 의연한 척 했어요. 부모님이 자부심이 있어 하는 중국집 운영이 이렇게 시댁에서 멸시를 받고 계시다는 걸 알면 친정 부모님들이 정말 속상해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슬프기도 했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자격지심도 심하시고 본인 살아왔던 건 전혀 모르셔. 네가 이해해. 워낙 어렵게 살아서 그냥 본인 트라우마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진짜.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나도 이해하려고 해. 그런데 점점 더 하시니까 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그러네. 언제까지 그러실지도 모르니까 참.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어렵게 사셨으면 더 이해 가능한 얘기 아닌가? 더 이해가 안 되기도 하네 진짜. 일단 알겠어.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이모 오실 건데 그냥 잠깐 사업 때문에 방문했다가 금방 집에 가실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모님이 오신다고? 그때 우리 결혼식에서 뵌 분 맞지? 그래 뭐 어머님 집이니까 동생분 오시거나 할 수도 있지. 알겠어.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죠. 이모님은 남편분을 일찍 여의고 자매 둘이서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차 잠깐 여기서 지내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했는데 시이모님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내려가시질 않으셨어요. 저에겐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된 거죠. 시이모님은 시어머님보단 덜 하셨지만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시이모님에게 제욕을 하셨던 거죠. 출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정말 싫더라고요. 두 분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매번 방에서 속닥속닥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님이시기에 바쁜 건 같았지만 막상 보니 바빠 보이진 않으셨죠. 아유, 조카는 좋겠어. 그래도 의사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언니가 엄청 많이 양보한 거잖아. 고맙게 생각하고 받들어 모셔. 알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의사 남편도 없게 해주고 어디 공무원이랑 비빌 때가 돼? 아유, 그만해. 어차피 쟨 백날 얘기해도 지 잘났다 하는 애야.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봤겠니? 입만 아프다니까. 아, 이모님, 안 내려가시나요? 며칠째 안 내려가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꾸 의사 남편 얻어서 좋겠다고 하시는데 창호 씨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의사라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거봐, 내가 뭐랬니? 쟤는 아주 말대꾸는 기본이라니까. 아휴, 우리 창호 개원해야 하는데 정말 하필 저런 애를 만나가지고 개원도 미뤄지고 내가 맨날 이러고 산다.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단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조카, 언니한테 잘해줘. 언니가 창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시이모님과 시어머님의 콜라보는 대환장 파티였어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하는 시이모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러면서 저에게 들으라는 식.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 남편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험 결과는 합격이었고 드디어 원하던 개원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돈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가 모아놨던 돈과 남편이 모아놨던 돈으로 어느 정도 대출을 껴서 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된 거죠. 아휴, 대출이라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은행에 빚을 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차려줄 사람들이 줄을 섰을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아들 원장 되는 거야. 나는 원장 어머니 되는 거고
아유, 너무 좋다. 엄마, 요새 개원하려면 다 은행 끼고 해야 돼. 요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말아요. 어떻게 은행 도움 안 받고 현금으로 병원을 차려? 진짜 드물겠다. 그러니까 너무 보미한테 그러지 마.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러면 미안하잖아. 네가 왜 잘난 게 없어? 넌 의사 간판 자체가 잘난 건데 어디 공무원 따위랑 비교하니? 그런 생각 꿈에도 마라. 알겠어? 엄마는 무슨 봄이 듣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랑 봄이나 똑같지. 그렇게 말하지 좀 마. 내가 봄이한테 미안하다니까. 미안할 게 뭐 있어. 이런 걸 보고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거야. 너도 인정하잖아. 우리 창호한테 미치는 거. 네? 아니요. 사람 사이에 미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여간 말하는 거 하고는 싹싹한 구석이 일이라고는 없지 아주. 그렇게 무뚝뚝해서 일은 어떻게 한다니? 에휴. 시어머니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놈의 의사 아들이 뭔지 의사 해대는 건지 정말 웃겼어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씨알도 안 먹히셨고요. 맨날 아들 하시는 거 오늘도 그러시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은 개원 준비로 한창 바빠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시어머니도 시이모님의 사업을 잠깐 도와주는지 두 분이 바쁘더라고요. 막상 퇴근 후 집에 혼자 있으니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에게 해방이 된 것 같아 너무 좋은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결국 소원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 저 역시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 모든 걸 고마워 하더라고요. 고마워. 그래도 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됐어. 어느 정도 도와줬잖아, 자기가. 정말 고마워. 에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훨씬 많이 대출 받았잖아. 나도 좀 여유가 있어서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충분해. 진짜 내가 더 미안하지. 너한테까지 손 벌리고. 그래도 병원 잘 되면 진짜 너 덕분이야. 우리 병원 일대 주주님. 주주?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쨌든 이제 우리 집 꽃게만 거릴 일만 남았다. 너무 축하해, 이 원장님. 남편과 그렇게 축배를 터뜨리고 있을 무렵이었죠. 시이모님과 시어머니는 뭔가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집에 오셨지만 저희를 보곤 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축배를 나누는 현장을 보곤 이제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또 오자마자 아들을 내세우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나 본인 아들 내세우는 거에 심취해서 아주 웃기더라고요. 우리 이 원장님, 내가 이 원장 만들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너도 알잖아? 아유, 죽 써서 개 줬지 뭐니. 아유, 그러니까 언니 고생한 거야 나도 알지. 죽 써서 개 줬다니. 언니도 말을 웃기게 한다니까. 장호 너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알겠지? 조카도 시어머니 말 듣기 싫다고 생각 말고 좀 경청해서 듣고.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알겠지? 이모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 죽 써서 개 줬다니. 아니,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물건도 아니고 지금 개원한 것도 봄이가 조금 도와줬으니 망정이지. 진짜 나 혼자였으면 어림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도 뭐 어머님 하루 이틀 저러시나. 그러려니 해야지. 평생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건데 뭐. 난 이제 이 꼴이 났어.
저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저를 번갈아 째려보셨고, 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남편의 개원식이 열렸죠. 직원들과 모두 병원 정리를 조금 하고 있을 무렵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이 개원한다고 축가 선물과 저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직원들 먹을 거랑 저희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는 부모님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너무 기쁘게 친정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급격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소리를 질렀죠. 아, 기가 막혀.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내가 너 원래도 좀 경험 없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우리 이 원장 체면도 있지? 중국집 하는 엄마를 오시게 해? 너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 아서라! 요리만 보내라고 해. 어딜 와 오긴? 직원들 보는 눈도 생각해야지. 이 원장 처갓집이 중국집 한다고 하면 어찌나 수군거릴 거야? 넌 생각이 있는 거니?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중국집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럼 도대체 어머님은 뭐 얼마나 고상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끝까지 그놈의 중국집 타령 오히려 천박해요. 뭐야? 어쨌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 이 원장 개업식에 너네 엄마 오는 꼴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요. 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가시면 되겠네요. 사위 개업식이라고 이것저것 챙겨서 오신다는 부모님, 전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보기 싫으시면 가시던지 하세요. 그게 깔끔하겠네요. 전 얘기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셨는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서류 더미를 던져대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끝끝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말이죠. 순간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하니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막말하시는데 저도 참고 있으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못 참아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공무원 나무랭이가 의사 엄마한테 뭘 어쩔 거냐고? 어디 중국집 딸내미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고 결국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병원 한가운데서 철가방을 여시더라고요. 음식들 사이로 웬 서류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보고 있던 시이모, 시어머니, 즉 시댁 집안 전체가 나락에 빠지고 말았죠. 저와 남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이야? 이 무식한 여편네가 아들 팔아서 장사니까 좋았습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서방, 자네 알고 있었나? 내가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인 아들 내세워서 남들한테 뜯어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돈이라니? 그리고 당신이 뭔데 껴들어? 중국집이나 하는 무식한 여편네가 어딜 껴드냐고? 무식한 여편네? 너야말로 무식하다 이 여편네야. 평생을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한 여편네도 아니고 자네 이모랑 엄마란 사람이 자네 여기 개원하는 거 믿고 본인들 사업자금을 얼마나 뜯어간 줄 알아? 내가 이거 우리 가게 단골들한테 들은 얘기야. 알아? 이 서류 봐봐. 당신 엄마랑 이모한테 투자한 사람들이지. 이게 엄마로서 할 짓이냔 말이야.
내가 키운 아들 이렇게라도 써먹어야지. 그럼 그대로 둬? 아니 내 아들 내가 팔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기막힌 사업인데 그렇게 보여 그래? 평생 주방에서 짱깨나 만들던 인간들이 뭘 알아? 모르겠지 당연히. 당신 아들이 불쌍하다. 이런 엄마 밑에서 평생을, 아휴, 당신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지?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다. 엄마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시이모님은 예전부터 항상 이상한 다단계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까지 끌어들여 개원한다는 의사 아들을 앞세워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투자받고 다닌 것이죠. 여기에 개원을 하는 아들이기에 당연히 의사 아들을 둔 사람이 돈을 떼먹었을 일은 없을 거니 순진한 동네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남편 얼굴만 보고 말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가게에 와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 얘기했다고 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시고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하려고 했고요. 이 모든 사실을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모님과 어머님이 하려고 했던 사업의 일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국에서 랍스터를 싸게 들여와서 정말 세게 팔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업 아이템이었기에 진행이 될 리 만무했고요. 투자금만 날리고 둘 다 개털이었던 셈이었죠. 이 사실이 발각이 되자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당황한 채로 굳어지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창호 씨 얼굴 팔아서 돈을 그렇게 투자받고 다녔다고요? 아, 기가 막혀. 본인 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씀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아니, 엄마가 왜 이런 짓을? 지금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아니, 가만히나 있지. 이 돈 어떻게 갚으려고? 투자금은 잘 있죠? 빨리 돌려줘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이잖아, 어? 아휴, 아니,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 근데 금방 회복할 거야, 그치? 네가 말해봐. 네가 더 잘 알잖아. 회복한다고 했잖아. 아, 그럼.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원금 회수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라. 장호야, 이 몸 있지? 꼭 믿어야 한다. 믿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 이 돈 다 못 갚으면 감방 간다고 알아, 이 옆편 애들아? 엄마 진짜? 나 이제 엄마 실드 못 쳐줘. 지쳤어, 나도 이제. 나 좀 살자, 어? 그러니까 이번 일 엄마가 해결해, 알겠어? 엄마의 말에 이제서야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시이모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우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직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당황해 있고 남편만 난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그날 일이 일어나고 투자자들은 병원에 들어와서 투자금을 회수하려 들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이번 일을 가만히 넘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 또한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에게 받아낼 돈이 없자 투자자들은 시어머니와 시이모를 고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꼬셔서 돈을 뜯어냈으니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적으로 말이죠. 얘, 도와줘라, 응? 너 여윳돈 있잖아. 아니, 공무원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거 갚아주면 안 되니? 이럴 때 공무원이 얼마나 좋아. 대출도 잘 되고. 우리 아들은 한번 개원할 때 대출 받아서 너밖에 없어. 지금 나 살려줄 사람
공무원 며느리 덕 좀 보자. 공무원 며느리? 왜요? 그렇게 아들한테 딸린다면서요? 왜 저한테 그래요? 전 절대 대출 받아서 어머님 빚 갚아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사기친 죄 달게 받으세요. 어떻게 무서운 줄 모르고 아들 팔아서 장사를 해요?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거야. 내가 너무 몰랐어. 그저 내 동생 말만 믿고, 아휴, 당연히 떼돈 벌 줄 알았지.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원래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무슨 죄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면 시장 상인들도 많던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들 코 묻은 돈으로 당신들은 사기친 거라고, 알겠어? 벌 달게 받아요. 그렇게 무시하던 공무원 며느리 덕볼 생각 말고 그 안에서 반성하고 나오시라고요. 아셨어요? 전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예,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그러니까 제발 대출 좀 받아서 빚 좀 갚아줘라. 너 그래도 근속연수가 많고 철밥통 공무원이잖니.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창호를 봐서라도 제발 대출 좀 받아서 갚아줘. 내가 뭐든 할게 이제. 아, 이제 와서? 아니, 전 그렇게 못해요. 다시 나오면 또 사고 치겠지. 그냥 거기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세요. 알겠어요? 이제서야 공무원 대출 운운하며 공무원 덕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웃겼죠. 결국 어머님과 이모님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받으셨어요. 남편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머님에게 너무 실망을 했던지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모질게 어머님을 내쳤죠.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론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론 본인이 거둔 죄 달게 받아라 했네요.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가 남겨준 생명보험금으로 나 여기까지 온 건데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학자금 대출 받아가며 의사 내가 됐지. 엄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거 있어요? 근데 나를 팔아서 투자를 받아? 진짜 이해가 안 가. 엄마는 날 그러려고 키웠지? 나 팔아서 엄마 이득 보려고. 이제 지겨워. 그냥 벌 달게 받고 우리 모자 사이도 끝내요. 난 봄이가 부러웠어. 알아? 평생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 어떻게 엄마한테? 아니 네가 아들이라면 엄마를 꺼내줘야지. 어쩜 그렇게 말을 모질게 해? 그리고 중국집이 뭐가 부러워? 어떻게 그런 잡종 집안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 됐고, 병원 팔아서라도 엄마 꺼내줘라. 알겠어? 네가 아들이라면 그래야지. 아니요. 이제 따로 살아요. 지긋지긋해. 그놈의 아들. 그냥 엄마 벌 달게 받고 이모랑 둘이 사셔요. 그럼 이만. 남편은 그동안 쌓인 분노로 인해 어머님과 손절을 선언했고 결국 어머님은 투자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교도소에 가셨어요. 그리고 상심이 큰 남편을 대신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교도소에 들어가셨고 남편은 상속 포기각서까지 다 써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한참 이 문제로 동네 바닥에서 소문이 나 병원이 시끄러웠지만 워낙 실력이 출중한 안과 의사였던 남편이었기에 다행히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처음엔 저희를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오히려 지금은 남편을 잘 따르고 참 남편을 위해 많이 애써주더라고요. 그런 직원들한테도 얼마나 고맙던지 모든 걸 다 보고도 계속 남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는 다 잊고 새 출발하자. 그리고 내가 옆에서 잘 보필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알겠지?
고맙다. 너 없었으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이제 엄마랑도 끝났으니 나한테 가족은 너랑 처가 식구뿐이야. 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당신 그 마음 먹기까지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쁜 아이도 낳고 병원도 잘 되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들도 남편에게 친부모님처럼 잘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떨어져 나가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닌 아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했고 그런 것도 모자라 그 돈을 갚아달라며 뻔뻔하게 나오셨죠. 그리고 저를 성에 차지 않는다며 매번 싫어하시다가 마지막에 대출을 받아달라는 둥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어머니.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실물나는 나날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여기에 쓴 글을 제외하고도 늘 인격 모독을 당했던 적이 많았는데 정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꽃길을 걷고 있으니 지나간 과거도 나의 인생 경험이려니 생각할랍니다. 여러분들도 아픈 과거가 있어도 그 과거를 딛고 꼭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